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평온한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귀염둥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0달러대를 유지해주면서 21,35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정이 나온다, 추가 상승이 나온다, 아직도 의견들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방향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자, 한편 세계경제포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리더들, 경제학자들, 부자들 등등이 모여가지고 노아리를 까고 있는 가운데 다보스 포럼에서 경제학자들과 유명 기업들 CEO를 대상으로다가 경기 전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 68%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경기에 먹구름이 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눴었고, 설문에 참여한 CEO들 중에 73%는 올해 경기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마찬가지로 답을 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전 세계 경제학자 50명, 글로벌 최고 경영자 4,410명은 올해 경기가 더욱더 나빠지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뭐 이 정도는 우리도 알 수 있죠. 체감 경기를 보시면은 앞으로 좀 암울하겠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런 말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월급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저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에 이어서 최근 중국 어떻습니까? 경제성장률 목표가 5.5%였었는데 3%라고 구라를 치고 있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누가 봐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셧다운을 그렇게 시켜놓고 경제성장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전 세계적인 양아치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 4분기 10년 만에 최대 어닝쇼크 순이익이 66%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자, 좀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골드만삭스는 왜 이렇게 얄미운 것일까요? 자, 그리고 제가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경제포럼이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CBDC에 관해서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부총리 같은 경우는 CBDC가 출시가 되면은 이 흐리 분야로 급여를 받을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BDC를 굉장히 홍보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CBDC 및 스테이블 코인 등은 화폐와 결제의 자연스러운 진화다. CBDC는 세계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아마도 통화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술적 진보일 것이다. IBM 컨설팅 수석 파트너도 기어 나와가지고 CBDC가 돈의 미래다. 스테이블 코인 따위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CBDC 관련된 발언들 혹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CBDC가 뭡니까?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죠.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자화폐로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감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화폐를 사용하는지 통제도 가능할 수가 있으며 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해당 계정을 언제든지 얼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CBDC가 활용이 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데모를 하려고 이동하기 위해서 이 차편에 대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에 반하는 운동, 움직임 혹은 발언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해당 사람들의 전자 지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결을 시켜버린 사례들도 종종 보고가 되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백신 안 맞으면 월급 안 준다, 지갑 사용 못하게 막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음모론이라고 치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의 수장인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사람은 중국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모범적인 예라고 칭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중앙화된 CBDC의 정반대인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안소니 스카라무치가 비트코인 최근에 기세가 좋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5만에서 10만 달러 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2023년은 비트코인의 회복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그는 샘 뱅크만에 관련된 코멘트도 남겼는데요. 샘 뱅크만을 친구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배신을 당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되
비트코인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 사태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상하 의원들 중 3명 중에 1명이 FTX 샘 뱅크만으로부터 정치원금을 받았었다라고 하네요. 미국 정치인들 3분의 1에게 뇌물을 준 샘 뱅크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녀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뇌물 받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찔리니까, 창피하니까 일단 받은 돈을 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작 돈을 가장 많이 받은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가격들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는 파산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포지션을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청산당했답니다. 1150만 달러 청산. 이런 놈들이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채굴자들 동향인데요. 채굴자들이 1월 12일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이상에 올라온 후에 비트코인 4,000개를 매도를 했다라고 하네요. 사실 채굴자들이 이번에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데 1월 1일 16,700달러 선에서 3,600개를 매수한 후에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자 1,000개를 추가로 매수, 그 다음에 2만 달러 넘었을 때 4,000개를 한꺼번에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4,000개를 던졌는데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잘 버텨주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엊그제 나왔었던 소식에 반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기관들은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미미하고 보유량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는 장외 거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뭔가 좀 껄쩍지근하죠. 껄쩍지근한 가운데 현재 상황을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맥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SOPR 지표를 봤을 때 지금 단기 투자자들의 수익이 이번 하락장의 최고치까지 올랐었다. 따라서 나는 다음 2가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있다. 기존의 하락 추세를 뒤엎고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기관과 고래들이 매도하면서 불트랩, 가짜 상승에 빠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대규모 장외 거래가 없었다라는 점과 매크로 상황을 봤을 때도 지금부터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할지라도 제한적일 것 같다. 다만 24,000달러 이상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불트랩에 무게를 좀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24,000달러가 뚫리면은 바로 태세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상품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로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지난 2019년 강세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분명히 강세를 보일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거시기한 경제 상황과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비트코인 상승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200주 2평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꽤 높다. 미국 증시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커플링 되기보다는 미국 증시와 함께 동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플랜 B,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한때는 인기가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찬밥 신세가 된 플랜 B. 그는 최근에 내가 2022년 11월 달에 15,500달러가 바닥이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상승은 가짜 상승이 아니야. 찐 상승이다. 그래서 강세장이 시작되는 구간이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을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이러면 굉장히 헷갈리죠. 추가 상승을 할 것인가 가짜 상승이 될 것인가,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이럴 것 같고 저러면 저럴 것 같은데, 일단 대중매체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급상승을 조명을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때려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문가들 강세 이후 5가지 제시, 달러 약세, 코인 강세 시그널 등등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비행기를 태우고 있는데, 이래버리면은 이게 또 고점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주요 저항 아래서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21,400달러 위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축적을 벌이고 있는 상황. 보통으로 저항 바로 아래서 이런 식으로 축적한다는 것은 조만간에 뚫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곤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데이비드 웨이브 역시 내가 상승한다고 했어 안 했어? 반등을 계속해서 던져봤는데 이번에 지대로 맞췄죠. 얻어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가 예측한 범위만큼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 200~300달러 더
올라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약간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크립토란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나는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100이나 21,000달러 자리를 내준다? 그럼 다시 한번 20,000달러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CME 갭 19,900달러대 여전히 열려있죠. 그거 노리고 숏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털리던가 물리던가 애간장이 타고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주요 저항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 S&P 500 역시 주요 저항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주요 지지선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만간에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받은 후에 추가적인 상승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엊그제 나왔었던 하락은 조정으로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추세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월봉 추세를 뚫고 있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조정받는다라면 마찬가지로 잠깐 지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시작 발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에 사시는 분들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행정 서비스, 도서 읽기, 사람들 간의 친목 도모를 이 가상 공간에서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왠지 또라이들도 많이 출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바타를 사용함으로써 신체적 특징, 나이, 환경 등을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 최근에 테스트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상에서는 벌써부터 성희롱 등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느 정도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미국의 거래소인 비트마트에 상장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위믹스 포기하지 않았다. 해당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좀 살려주기, 광조댓 광고 한 편 마지막이라도 틀어주기, 좋아요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